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성입니다.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준준형 세단 아반떼. 네. 해당 차량은 7세대 풀체인지 된 모델이고, 일반 1.6 가솔린 모델하고 LPG 모델 출시 이후에 하이브리드하고 N9 네. 모델을 추가로 선보였는데요.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랜만에 아반떼에서 적용된 하이브리드, 네. 이 모델이 어떨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1.6 가솔린 NA 자연흡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더해진 하이브리드 그렇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엔진이 가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104마력 그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시스템 합산 최고 그렇죠. 출력은 141마력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적용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적용됐던 그 시스템이 이번 신형 아반떼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 그 적용된 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 아이오닉에 적용됐던 것보다 연비라든지 주행 성능이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도 실제 저희가 이제 이거 차량 장소까지 오면서 평균 연비를 그냥 뭐 높은 연비를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가속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평균 연비가 현재 시점에서도 22.5km가 나오네요. 복합 네. 연비가 21.5.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하이브리드는 이제 좀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대중화된 그 모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길에서도 마주칠 수가 있고, 또 하이브리드 하면은 20km 넘는 연비 수치가 뭐 그렇게 뛰어나다 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실제 주행에 있어서는 복합 연비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했을 때 연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사실 아무리 다운사이징 해도 그냥 가솔린 엔진 파워트레인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연비고요. 어떻게 보면 디젤하고 비교해도 그걸 상회하는, 네. 또 조용하고 정숙하고, 정숙하고 부드럽고, 거기에 배터리 양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일상 네. 도심 주행,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주행에 있어서는 EV 모드, 엔진은 꺼지고 전기 모터만 활용해서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떤 모델이든 하이브리드가 빠진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게 굳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 역시도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모델이 딱 나왔을 때 당연히 나는 하이브리드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야, 이러는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들이 신차를 출시할 때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고려를 해서 네. 제작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분명히 조수석 2열 시트 뒤에다가 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라든지 어떤 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이질적인 부분은 야, 이것 때문에 여기가 죽었구나, 공간이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반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300 몇십만 원? 전 400만 원도 이 차이가 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굳이 연비만 좋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게 차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일반 모델에서 약간 출력에 답답함이 그렇죠. 느껴졌던 부분을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만 위주로 해서 그 금액을 상쇄시킨다는 생각보다는 한 단계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한 업그레이드라고 이제는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제 주행하는 걸 봤었을 때는 과거 하이브리드 시스템 진짜 초창기에 그런 거 비교했을 때 항상 이질적이었던 게 뭐냐면, 엔진을 작동하다가 배터리로 이렇게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작동으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하는 그 시점의 이질감,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모터로 가나 아니면 엔진만으로 가나 이런 구간의 어떤 이질감이 확실히 거의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주행할 때는 그거를
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네. 운전자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꽤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네,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고요. 단 이제 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나 할 때는 시동 걸었을 때 이제 조용히 나오다가 엔진이 부르르 걸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전달을 그거야 해주고, 이제 당연히 있을 그 외에는 꽤 이질감도 네. 없고, 또 초창기 처음 버전에서는 가다쓰다 반복되는 저속 구간에서만 이 EV 모드가 그렇지.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는 중고속, 그렇죠. 정속 주행할 때도 EV 모드가 꾸준하게 개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학습 데이터인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배터리가 개입을 해줬을 때 가장 최적의 연비, 그 다음에 또 주행 성능에 있어서 토크라든지 모터가 개입되는 시점에 따라서 힘을 제대로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 이게 같은 기기적인 물리 기계로 결국은 다른 결과물을 내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켜지고 그렇죠. 언제 꺼지고 네.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서 좀 더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번 아반떼에는 반영이 그렇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는 이제 요즘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비해서는 엔진 소리가 조금은 거친, 약간 그런 느낌은 회전 있어요. 질감도 좀 더 거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반대로 출력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이 실내 방음. 이렇게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부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엔진 자체 소음은 가솔린 노마보다는 커요. 네, 그는 좀 좀 더 확실히 크게 있어요. 느껴지는. 네,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받은 이 차량 지금 좀 소음이 더 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한번 적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기타 지인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는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하드한, 타이트한 승차감이긴 한데, 근데 아반떼라는 자체가 무슨 대형 세단으로서 안락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스포티한 감성 주행을 강조한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최근 모델들은 역시 쇼바 서스펜션에 대한 세팅은 예전처럼 무르게 출렁이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게 외려 장거리 운전에서 더 피곤함을 주거든요. 확실히 과거 AD 훨씬 전 모델들 MD 때부터 이런 거 보면은 아반떼는 방방방 꼭 이제 널뛰기 하는.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지금도 보면 바닥에 살짝 이제 둔탁함이 있었는데도 딱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그거에 맞춰서 그냥 차가 방방방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배터리가 시트 그렇죠. 밑으로, 이어 시트로 예, 밑으로 이제 무게 배분이 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승차감이 있어서 우리가 마치 뒷좌석에 사람들이, 동승자들이 타면 차가 좀 깔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은 뒤에가 토션빔, 근데 N9하고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 그렇죠. 멀티링크로 적용을 했죠. 네, 그래야 그런 부분도 이 무게를 더 배분을 시키면서 승차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행 느낌이 이게 훨씬 좋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멀티링크와 그 토션빔의 차이는 태생의 한계이기 아무리 때문에 토션빔을 잘 만들어도 그 브랜드 있죠. 아무리 토션빔 토션빔은 토션빔일 뿐. 확실히 2열에서 그렇죠. 연출되는 네. 승차감이 있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잠깐 이제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뒤에서 눌러주고 멀티링크에 의해서 각계로 움직여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뒤가 뜬다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도면 접지라든지 네. 또 이 충격을 네. 분쇄시켜주는 네.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가 갖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브레이크, 제동을 하면 바로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 모델은 그거에 대한 이질감이 좀 발생을 강했죠. 했었는데, 네. 현재 모델은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면 그런 이질감은 없는데, 전혀, 네. 근데 이제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할 때 나는 소리, 약간 고주파음 같은. 그게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막 아이시카나 이런 데에서 막 맞아. 전기 모터가 돌아가다 멈춰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이질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가 가졌다,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켜준. 확실히 과거 시스템보다 배터리 차징되는 그런 시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배터리 차징이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에너지가 낭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배터리 쪽으로 차징을 충전을 시켜야겠다라는 모든 시점에 굉장히 많은 개입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개입이 되는데도 이질감은 거의 아예 안 느껴져.
내가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이게 배터리 차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뭘로 가고 있는 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을 좀 더 열심히 한다.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느낌이 듭니다. 자,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7세대 풀체인지 모델이고 일반 1.6 가솔린 모델하고 LPG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하이브리드하고 N9 네. 추가로 선보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차량은 그 중에 하이브리드. 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을 때 외적으로도 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야 라는 걸 좀 티내는 그쵸. 디자인 디테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전방 그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줄인다는 목표에 막 막아놓는다든지 휠 캡도 공기 저항을 줄인다고 막 휠캡 그 플라스틱으로 원반처럼 막아놓는다든지 못생긴 휠. 네, 막 그랬는데 이번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하이브리드 엠블럼 자체도 심지어는 붙여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현대에서 잘 쓰는 블루 드라이브 그런 배지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모델하고 디자인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소나타하고 그랜저 그때 하이브리드가 추가로 출시됐을 때도 네. 이렇게 일반 모델하고 티 안 내게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일반 모델인지 모를 정도로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모든 생산되는 모든 차들이 다 하이브리드 그 파워트레인은 이제는 기본 장착을 할 거다라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티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실제로도 뭐 그랜저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사실상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이제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 트렌드가 네. 이제 하이브리드 쪽도 많이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를 또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실구매자들. 자, 그래서 디자인은 좀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전에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해서 그 삼각대라고 좀 불렸던 그 모델에 한번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네, 심하게 받았죠. 이번 모델은 꽤 근사한. 네.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투산 봤잖아. 네. 그때 봤던 그 라인들이 네. 아반떼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선을 통해서 볼륨을 강조하고 음각 양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선을 정말 과감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각도나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네. 꽤 다른 네.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이번 신형 아반떼가 가진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헤드램프 등하류라든지 그릴 연결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출시돼서 눈에 익숙해진,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벌써 그 사이에. 그래서 좀 앞이 넓게 네. 그리고 낮게 보이도록 포지션 돼 갖고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디자인을 전면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은 뭐 일반 모델하고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에서 하나 차이를 둔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은 새롭게 하나 그려줬는데, 그럼에도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건 이 차는 하이브리드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건가 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모델에서도 이 휠을 꼭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바람개비 형태의 투톤인 네. 꽤 예쁜 디자인에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해당 차량 인스퍼레이션 최고 사양 모델이기 때문에 좀 멋진 휠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사양은 좀 다른 디자인이 적용돼서 그 모델은 어쩔지 몰라도 현재 해당 차량을 봤을 때 휠 디자인도 꽤 만족스러운 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라인, 저걸 어떻게 철판을 저렇게 접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도 철판 이렇게 접을 수 있어 라는 걸. 이것도 하나 또 흥미로운 건 아반떼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적은 모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모델들을 대중적인 많이 팔리는 모델들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건 네. 칭찬해 줄 만한 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리어도 요즘 트렌드, 네. 최신 트렌드, 그냥 양쪽 테일 램프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쭉 길게 빠지는, 그래서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디자인이 아반떼에도 반영이 되었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뒤쪽 디퓨저 쪽 리플렉터 쪽에 좀 일반 모델과는 디자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체감될, 그렇죠. 이거를 과연 공도에서 봤을 때 구분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기존 일반 모델, 먼저 출시된 일반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쪽도 꽤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최신 디자인이 잘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도 먼저 출시된 1.6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네. 그러니까 신형 아반떼에 적용된 디자인이 하이브리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하나, 계기판 쪽에 RPM 게이지를 대신해서 배터리 충전 양이라든지 그렇죠.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그래픽이 네. 하나 더 추가됐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란 메뉴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선택하게 되면 에너지 흐름도라든지 그렇죠. 연비 체크할 수 있는 이 그래픽이 하나 추가된 걸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반떼를 고려한다면 조금 사치스럽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물론 소재 들어간 게 그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지 않는 현실적인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은 되어 있지만, 디스플레이 두 개가 연결된 형태로 해서 뭐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중앙 디스플레이 뭐 해상도도 상당히 선명한 편이고, 터치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은 다 공통적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반떼에서도 이런 사양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꽤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봐서는 그냥 가로 수평 형태로 쭉 그렸는데, 인상적인 게 여기. 네. 이게 이제 항공기 조종석 같이 맡은 이제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자 중심.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꽤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석에 앉으면 좀 괜찮은 느낌을 주는데, 반대로 보조석에 앉으면 약간 소외받는 듯한. 뭐 그래도 공간적인 어떤 활용 편의성은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무언가 이렇게 좀 내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긴 한데,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꽤 세련된. 네. 그리고 하나 좀 논란이 됐던 여기 N9이 출시가 되면서 그렇죠. 여기 이제 원래는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네, 바꿀 네.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여기로 간. 네. 근데 이제 진짜 오리지널 N이 나오면 여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그럼 뭐 조종석의 수평계인가요? 수평계 말도 있었고 뭐 핸드폰 거치하라는 그런 거일 수도 있었고 뭐 여러 말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뭐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N9은 저쪽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에는 해당 차량 인스퍼레이션이라 도어 트림 쪽에 저기 패브릭 소재로 해서 적용시켜 놓은.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날 차들의 그 패브릭, 그 약간 스웨이드 재질의 그런 패브릭이 아니라 직물 천 그 느낌인데 약간 청바지 느낌도 나고, 그 느낌 나고, 또 가죽으로 돼 있으면 외래도 밋밋하거나 그랬지 않았을까. 그 이번 투산도 그렇고 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꽤 포인트를 저런 소재로 주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요. 얘는 뭐 스티어링 휠 핸들도 노멀한 소나타에 적용됐던 걸 조금 변형해준 형태고, 가죽 감싸는 형태라든지 뭐 기어 너브는 기계식 갖고 바로바로 그냥 조작할 수 있는 네. 이런 형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번거로운 부분은 없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네, 앰비언트 라이트. 소풍구랑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해준 부분도 아반떼에 있어서는 꽤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2열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은 뭐 레그룸은 현대자동차 최고예요. 이 운전석은 운전했던 그대로고, 보조석은 많이 뒤로 좀 밀어놓은 형태인데, 레그룸은 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이제 확실히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마감 소재가 플라스틱 우레탄들이 확실히 상위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아반떼를 그런 고급 소재들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가격을 더 높이면 또 과연 접근성이 좋을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아반떼에 딱 맞는 네. 그 정도 네. 소재나 마감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전혀 불편한 거 없고, 네네. 헤드 쪽이 약간 타이트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뭐 항상 제가 여러분 강조하죠. 대한민국 평균 신장과 그 상체가 긴 저로서는 뭐 괜찮아요. 불만 없어. 루프가 좀 이렇게 꺾여 있는 네. 쿠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또 이렇게 살짝 파나서 헤드라이너 쪽은 네.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외에 뭐 열선, 열선 열선. 2단으로 조정되고요. 그리고 뭐 에어벤트 별도로 되어 있는 그 정도 편의 사양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딱 아반떼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거기 버튼 눌러주면 오픈되는 수동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트렁크 공간이 정말 크네요.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예전에는 이 트렁크 쪽에 배터리가 배치가 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 출시되는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2열 시트 밑으로 배터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크게 손해 안 보는, 실내 공간도 그렇지만 트렁크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 없는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도 꽤 넉넉한. 확실히 배터리가 시트 2열 시트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따로 트렁크 러기지 공간을 줄일 이유도 전혀 없었고, 이 정도면 실내에서의 전폭을 굉장히 많이 뺀 상태여가지고 캐디백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가로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제 주변에 해치백 타는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골프백을 가로로 싣는 게 소원이라고. 어차피 그 차량은 또 시트도 접고 막 이렇게 그렇죠. 세로로 넣어야 네. 되는데 공간 자체도 네. 괜찮고 뭐 이어 시트도 폴딩이 돼. 네. 아반떼는. 이 폴딩 되도록 풀 당기면은 이제 앞으로 폴딩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모델하고 네. 동일한 트렁크 네, 공간을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진 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러기지 공간들, 짐 싣는 이 공간만큼은 정말 크게 뺐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모델답게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여기는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핸들 아이콘된 이 버튼만 눌러주면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반떼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유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스마트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일상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반떼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20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25.5 정도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597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91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7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변화를 준 아반떼,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네. 모델 만나봤는데요. 어땠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개념이 좀 깨진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역시 다시 한번 느낀 건 모터의 개입과 엔진만 작동했을 때 그 단계별 이질감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다. 최초의 시동을 걸어서 주차장 같은 데 나올 때는 워낙 전기로만 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주행간에서 차징 구간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에 있어서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구나.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 차를 변경을 하면서 만약에 가솔린 모델을 산다고 그러면 사실 고민 없이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을 역시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도 여지없이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비뿐만 아니고 네. 전체적인 네. 만족도 상품성에 있어서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그렇죠.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연비 면에서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연비만을 보고 갔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가 주행 성능의 파워에 보조적인 역할을 개입을 해서 더 예를 들어 마력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주행감도 일반 노멀보다는 훨씬 더 가속 붙이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아반떼 하이브리드 만나봤고요. 하이브리드랑 같이 출시된 N9 N9, 다음 영상은 N9 그리고 코나, 그렇죠. 먼저 빨리 찍고 편집하는 순서대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네,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